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검찰의 2년 구형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11월 15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상호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악질 살인죄 말고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건 법조 경력에서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고형을 이재명 대표에게 가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마땅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두 개의 발언이 허위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응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 발언 두 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뭐죠? 이재명의 인식이 쟁점입니다. 이재명은 협박이라 느꼈다. 이재명은 김문기를 몰랐다. 그런데 검찰은 이 이재명의 인식을 행위로 확장시켜 억지 기소를 했다는 거죠. 이게 왜 억지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을 방청한 것으로 보이는 한 시민이 이런 멘션을 올렸습니다. 검사가 지금 김문기랑 이재명 사이를 연예인 열애설에 비유하고 있다. 열애설이 났는데 한 명이 일방적으로 모른다고 한다. 이게 이해되냐?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다고 개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말합니다. 예컨대 너 아이유 알아? 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면 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과 연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알아? 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하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일반인이, 그러니까 김문기가 연예인 이재명에 대해서 몰라라고 하면 인식 차원의 문제라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연예인 이재명이 일반인 김문기하고 열애 중인데도 몰라라고 하는 것은 그 열애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라 문제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 여부입니다.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은 인식, 의식, 기억에 관한 것이고 위 공표 대상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을 검찰도 당초 조사 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은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수차례 보고받는 등 업무를 보좌받은 사실이 없었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과정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기소했고 모른다는 행위에 속한다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변형, 왜곡시키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억지 기소입니다. 어렵죠? 쉽게 말해서 공직선거법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면 처벌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인식 차원이라는 거죠. 인식은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은 처벌할 수 없는 인식을 처벌할 수 있는 행위로 확장시켜서 억지 기소를 했다는 소리예요. 이재명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김문기 몰랐다고 한 게 아니라 그가 보고한 것도 몰랐어, 그와 골프 친 것도 몰랐어, 그와 함께 했던 행위 전체를 몰랐다고 부정한 거야. 정말 대역죄야! 그러면서 마지막 결심 공판장에서까지 그 인식을 행위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이유까지 소환했었던 겁니다. 오늘 검찰이 아이유를 소환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판례도 없고 끌어올 법적 논리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도 난생 처음 만든 논리라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한준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오늘 검찰이 쓴 교유행위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억지라는 의미죠. 일단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보통 청문회 같은 데에서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저런 행위를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면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인식, 기억, 생각 이런 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그걸 행위로 입증해야만 비로소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인식을 행위로 바꿔내는 사상 초유의 일을 해내겠다며 아이유, 연예인, 열애중 이런 추태를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은 이문세의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자, 기사를 그대로 읽겠습니다. 검찰은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읊으며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라는 노랫말이 이 대표의 입장과 같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얼마나 주택입니까? 들이댈 판례도 없고 끌어올 법적 논리도 없는데 위에서 자꾸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이런 주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백현동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협박이라고 느꼈으면 느낀 겁니다. 그 인식을 허위라고 재단할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협박받은 상황에 동의하는 법정 증언도 나왔습니다. 올해 6월에 열린 법정에서 권석필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 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국토교통부의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했고 김모 언론사 기자도 당시 분위기와 정황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 반대되는 법정 증언도 나왔었죠. 이것을 주진우 국힘 의원은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증언했다고 표현하던데 그 상당수가 압박을 가하는 입장이었던 국토부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압박을 안 했다고 하지 했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반대 증언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객관적인 협박 정황이 있었냐는 거죠. 이 대목에서 한준호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총리실, 행안부에 이르기까지 요구가 있었고 감사원까지 동원하여 매각 지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부의 공문에 대해서 법률 요구로 조치했다. 자, 협박이라고 느끼는 인식을 허위라고 재단할 수 없고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몰랐다 재판과 협박 느꼈다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이다. 자, 만약 1심 재판부가 이재명의 그 인식을 처벌하는 판결을 내린다. 검찰의 기소 논리도 사상 초유이지만 그 판결도 사상 초유가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재판에 임해왔던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면 결코 긍정적인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의 논리는 매우 지저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인식을 행위로 확장시켜 처벌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논리는 3심까지 가서 끝내 박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자, 끝으로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용언 의협 부회장의 막말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간호법 시행을 환영한다는 간호사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 장기말 주제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 자, 이로 인해서 큰 공분이 일어났고 시민들은 반격했습니다. 의대를 가지 그랬냐는 이 박용원에게 그 논리를 그대로 돌려줬던 겁니다. 박용원의 학력을 알아보니까 1993년 학력고사를 보고 단국대 의대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커트라인을 보면 단국대 의대는 260점이었고요. 서울대 간호학과는 270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은 점수도 더 낮았으면서 어디서 건방진 것들 라는 게시글을 퍼나르면서 매기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마치겠습니다.